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제6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즉 그 5주차 2교시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경찰 수사의 공개 혹은 노출, 여기에서 연예인 박모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예인 박모모 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사실 공표라든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즉 그 박모모 씨의 인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시시콜콜하게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보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사실 공표나 수사 결과 발표, 언론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론 보도하는 태도는 피해자, 그렇게 언론에 대한 피해자죠. 그렇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박모모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박모모 씨가 범죄 피의자지만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보도 태도는 너무 지나치다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피의자와 무너지는 프라이버시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모모 사건에 있어서 그 피의자의 무너지는 프라이버시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가서 알 권리는 신성한가, 언론의 태도, 보도 태도는 공정한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모모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사실 공표나 수사 결과 발표, 또 언론의 이 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정한 개인의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가 없는 가운데서 공정한 보도라든지 공정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6주차 1교시 교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장 외국인 범죄자와 보도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일본에 가서 문제의 출발, 작은 일본에 국가 간 취업 시장이 개방되고 여행 및 이민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부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자국의 안전을 침해하고 노동시장을 빼앗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 이른바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도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국의 안전을 침해하고 노동시장을 빼앗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 이른바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자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자국민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노동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업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제노포비아 현상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노포비아란 뭔가?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모든 사회의 범죄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베트남인이다, 중국인이다, 어떤 아시아 국가들의 그 근로자들이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혐오 현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뭐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장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폄하하고 그 혐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미워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모든 사회 범죄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 수가 236만여 명,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2만 명의 약 4.6%에 4.6%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236만여 명인데요. 여기에는 단기간 단기 방문 외국인 포함해서인데요.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 통계입니다. 불법 체류자는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만여 명이라고 하면요, 거의 대구시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최근 접촉 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및 미디어 정보 등이 개인의 제노포비아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이 축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접촉 이론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접촉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및 미디어 정보 등이 개인의 제노포비아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이, 그래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결국 제노포비아, 외국인을 혐오하는 현상, 이렇게 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앞에 많은 연구되었던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 특히 언론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와 관련한 편향적 보도 태도가 제노포비아 태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외국인이라든지 또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보도를 할 때 편향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요.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들을 보도할 때 편향적 보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노포비아 그런
태도 형성에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제노포비아, 즉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 그 다음에 모든 사회 범죄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국내 미디어가 외국인의 강력 범죄를 보도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미디어 매체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강력 범죄 보도 태도와의 차이를 보인다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언론, 국내 미디어, 국내 언론이 외국인의 강력 범죄를 보도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편향된 보도의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은 공정한 보도의 태도를 취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향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외국인의 강력 범죄를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편향된 보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2018년 10월에 경기도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커 폭발 사건 당시 실화범으로 의심을 받아 현장에서 체포된 스리랑카인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좋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대한송유관공사 그 저유소가 있었는데 그 휘발유 저장 그 탱크가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스리랑카인이 놀이를 하다가 거기에 휘발유 탱크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요, 스리랑카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야,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데려오면 안 되겠는데 하는 잘못된 시각, 즉 대중의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론 보도 태도는 잘못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재 118페이지 풍등하대 참조 118페이지 한번 내보십시오. 118페이지 보면은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그 휘발유 탱크 폭발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풍등화재 한국의 이중자 때 최초의 풍등 날리기를 행사를 한 초등학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경찰과 기자가 조심하면서도 기억 시의 국적을 밝히는 데는 끄리낌이 없었다. 기억 시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 발표와 언론 보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화재 발생 시점부터 10월 11일 현재까지
기혁 씨의 국적을 밝힌 보도는 1,000건이 훌쩍 넘지만 초등학교 이름을 밝힌 보도는 10건 안팎이다. 수사기관의 언론이 화제의 원인이 된 풍등을 날린 두 주체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접근했다는 거다.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반대하는 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는데 경찰이 기혁씨의 신병을 확보한 직후 출신 국적을 밝힌 것이 빌미가 되었다.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 초등학교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이름을 밝힌 언론 매체는 10건 안팎입니다. 10건 안팎이지만은 그 풍등 날리기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탱크가 폭발한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 스리랑카인, 이 사람은 스리랑카인, 기혁씨 스리랑카인이라고 국적을 밝힌 언론 보도는 1,000건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기혁씨, 즉 스리랑카 사람의 어떤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보도 내용이다. 하나의 편향된 보도 내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는 야,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거 문제 있구나, 이런 인식으로 제노포비아 현상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7번째,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예,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교재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3-1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국인이 가장 많지요. 예,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인이 107만 566명이고요. 그 다음에 태국 19만 7,764명, 베트남 19만 6,633명, 미국이 15만 1,018명,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6만 8,433명, 일본이 6만 878명, 필리핀이 6만 139명, 기타가 56만 2,173명. 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적 민족들이 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큰 2번에 두려움과 친밀감. 예. 1. 두려움 이론과 접촉 이론. 예. 두려움 이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외국인들이 안전, 경제, 문화, 국가 질서 등을 위협해 결국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 예. 이 두려움 이론은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 유입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자국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나중에는 국가의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을 빼앗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실업 사태를 가져오고 또 외국인들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다 보면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는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고유의 국가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두려움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두려움은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 예,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대요. 이런 두려움 이론에 의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 노동시장을 침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문화를 침해한다든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뺏어간다든지 이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불안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을 불식시켜야 되겠죠. 두려움을 불식시켜서 외국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다음, 블룸의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인종차별과 범죄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연구. 예, 이 블룸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피부색에 대한 편견.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인종차별과 범죄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연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그래서 피부에 대한 편견 이런 것도 불식시켜야 되겠죠. 예. 다음, 보나시치의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은 이민자들이 범죄를 행할 위험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이 보나시치의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민자들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즉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 한국의 노동시장을 침투해서 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이민자들이 범죄할 위험성이 높다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국민과 이민자들 간의 어떤 갈등, 충돌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과 그 자국민 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민자들과 자국민 간의 충돌이 되면은 국가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스웰의 미서부 개척기 시대에 대거 유입된 중국인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실업 위협을 느껴
미국인들의 반아시안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등, 이 연구에 의하면은 미 서부 개척기 시대에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많이 그 진입을 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우리의 노동시장을 이거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실업 사태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에게는 반아시안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진입에 대해서 미국의 그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서는 보았기 때문에 멕시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접촉이론. 접촉이론인데요. 한 사회의 시민들이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의 부족 및 부정적인 접촉, 그리고 왜곡된 미디어에 의한 접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및 제노포비아적인 태도가 형성된다고 주장. 접촉 이론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한 사회 시민들이 그 이제 외국인과 접촉, 또 부정적인 접촉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곡된 미디어에 언론들이 편향된 그런 보도로 인한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또 외국인을 미워하고 또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범죄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가 형성된다고 이 접촉 이론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최근 주목할 만한 경험적 연구로 히레라 외에는 러시아인들의 국수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 태도 형성과의 상관성 연구에서 상호 접촉 부족에서 야기된 몰이해감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 히레라라는 학자가 그 러시아인들의 국수주의와 외국인들에 대한 제노포비아적 태도 형성과의 상관성 연구를 했는데 상호 접촉의 부족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외국인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접촉해가지고 서로 많은 대화를 형성하면은 이러한 제노포비아적인 태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상호 접촉, 외국인들과의 상호 접촉 부족에서 적대적인 그런 적대감도 가지고 또는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도 형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오무젠 외의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외국인과의 부정적인 접촉 경험이 제노포비아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에 대하여 좋은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상호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습니다. 오무젠이 연구한 연구 논문에서도 보면요,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학생들이 외국인과의 부정적인 접촉,
부정적인 접촉, 외국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고 어떤 이런 건전적인 긍정적인 접촉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접촉 경험이 제노포비아 태도를 형성시켰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접촉을 하면 할수록 제노포비아 형성은 더 발전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접촉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감도 가지고 또 모든 사업의 범죄나 문제를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는 제노포비아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외국인에 대하여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상호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부정적인 접촉이 아니라 좋은 접촉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외국인과 자국민 간의 상호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무젠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히 미디어에 의한 외국인 접촉 경험이 개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그렇습니다. 미디어에 의한 외국인 접촉 경험이 각 언론 매체에서 외국인을 보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각, 또 거기에서 편향된 보도인지 공정한 보도인지 사실 그대로 보도한 공정한 보도인지 이런 편향된 보도를 했을 때는 자국민들에게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이미지,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좋은 어떤 미디어의 어떤 보도는 자국민들에게 외국인의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언론 매체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편향된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국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형성이 또 나쁘게, 즉 제노포비아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 니지레는 프랑스인과 스웨덴인들은 각각 극우 정당의 출현과 이들에 의하여 정교하게 계획된 극우주의적인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을 미디어로 계속 접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사고와 적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발표. 그렇습니다. 이 니지렌이라는 학자는 프랑스인과 이제 스웨덴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프랑스인들과 스웨덴인들은 극우 정당의 출현과 계획된 그 극우주의적인 정책, 입법 활동을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하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사고, 적대감이 형성돼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과 프랑스인들은 이런 자기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대해서 그래서 차별적인 사고와 적대감이 형성되도록 했다는 거죠. 무엇이? 극우주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이. 그래서 이 니지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극우정당 출현과 그 극우주의적인 정책 입법 활동이 프랑스인들과 스웨덴인들에게 외국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게 했다. 적대감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리스토피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보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외국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것을 확인. 예. 크리스토피는 그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의 보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하는 이런 긍정적인 관점의 보도를 하니까 그 국민들은 자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질투하고 질책하고 외국인들은 나쁜 것이라고 편향된 보도를 한 경우에는 자국민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감 또는 제노포비아 현상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에서도 외국인 범죄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예,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범죄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베트남인들과 또 그 몽골, 또 인도 이런 나라 노동자들하고 집단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요. 이런 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뉴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우 외국인들 무섭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서도 그랬죠. 그 베트남인들이 칼을 들고 이제 몽골, 뭐 인도 이런 걸주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들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 이렇게 대해서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한때 두려움을 가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다룰 때는 편향된 보도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충한 외의 이주 노동자 관련 범죄 보도 접촉 경험이 내국인 제노포비아 사회적 거리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예, 우리나라 그 우충한 그 학자가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 보도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피사실 공표라든지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발표들이 또 공정하면 괜찮은데 편향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내국인들에게는 제노포비아 현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또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회,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 범죄나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음 이 미디어에 비춰진 외국인 이미지가 우리나라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불법 체류자, 범죄자, 고립된 은둔자, 가난한 나라 출신, 게으른 사람 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요.
국민들에게는 그 외국인의 이미지가 불법 체류자, 범죄자, 고립된 은둔자, 가난한 나라 출신 이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의 그 머리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그러한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 고립된 은둔자, 가난한 나라 출신자라고 게으른 사람 이런 그 학대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불법 체류자, 뭐 게으른 사람, 가난한 나라 출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래서 그 외국인을 제노포비아적인 그런 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외국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은 2012년에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으며 2014년의 박춘풍 살인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오원춘 살인사건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아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또 2014년의 박춘풍 살인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또 2년 있다가 박춘풍 살인사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외국인의 근로자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오원춘 살인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 살인사건인데요. 2012년 4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중국인 남성 오원춘이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한국인 여성, 이 한국인 여성이 그 젊은 여성이에요. 한국인 여성 그 광모 씨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낸 사건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오원춘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인 남성입니다. 중국인 남성인데 외국인 근로자죠. 중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근로자입니다. 오원춘이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한국 여성 광모 씨를 납치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 잘라가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어요. 그냥 뭐 그 사체 유기까지 한 거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신을 토막을 낸 그런 사건이고, 또 여기서 있는 그 박춘풍 살인 사건 한번 볼까요? 박춘풍 살인 사건은요, 박춘풍 역시 중국 국적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박춘풍은 동거녀 조선족 김씨, 그 당시에는 이 김씨가 48세입니다. 조선족입니다. 그 동거녀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조선족인데요. 그 당시 48세입니다. 그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뒤 11봉지에 담아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 그래서 이 박춘풍은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조선족 김씨를 목졸라 가지고 살해한 후, 서로 뭐 다툼이 있었겠죠. 다투고 난 뒤에 목졸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막 토막 냈어요. 토막 내 가지고 조그마하게 11봉지 사체를 버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11봉지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수원에 있는 팔달산라든지 이런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야, 외국인 근로자들 무섭구나.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아주 심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자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언론 보도도 늘어나고 이를 접촉하는 기회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언론 보도도 늘어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흉악범죄와 한국인 흉악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사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검색하는지 실태를 보면 접촉의 중요성을 당연히 확연히 알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로 외국인 흉악범죄와 한국인 흉악범죄 발생할 경우 관련 기사를 얼마나 많이 오래 검색하는지 그 실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약화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